국내 주식 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코인 시장은 계속 제자리로 가다 보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지 같은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코인 시장이 언제 다시 회복하고 상승할지 정확한 시기를 알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미 빼고 기관, 기업, 글로벌 투자사와 심지어 은행까지도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이런 큰 손들이 들어온 시장이라면 망할 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는 라스베가스 더 베네치안에서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지금도 진행 중인 비트코인 2016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곧 비트코인의 강력한 반등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서 헤이즈는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하락했던 이유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 노동자의 실직과 그로 인한 신용 위축으로 분석했는데, 다행히 지난 2월 미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시장의 중심축이 인공지능발 불황에서 전시 인플레이션으로 급격히 옮겨가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나스닥을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미 이란 전쟁 이후 나스닥, 금 등의 전통 투자 자산보다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두드러졌다는 건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 데이터를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아서 헤이즈는 추가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인 워시에 대한 시장의 매파적 우려를 일축했는데요. 아서 헤이즈는 코인 시장에서 방귀 좀 뀌는 실력자입니다. 비트맥스를 설립한 것뿐만 아니라 도이치뱅크와 시티은행의 트레이더였었고, 현재는 멜스트롬 패밀리 오피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낼 때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리는 보초병과 같고, 정부가 전쟁을 위해 달러를 타락시킬 때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는 구명정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아서 헤이즈의 비트코인 조만간 12만 5천 달러, 약 1억 8,500만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아서 헤이즈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예측들의 적중률이 꽤나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초기 시장 붕괴 직후 중앙은행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예견하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폭발적 상승을 정확히 예측했었고,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당시 연준이 결국 돈을 찍어 은행을 구할 것이며 이것이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임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 뉴스에 파는 흐름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면서 단기 저점을 정확히 맞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아서 헤이즈의 예측들이 100% 다 맞진 않았지만 이번에 언급한 비트코인 12만 5천 달러는 반드시 맞춰졌으면 좋겠네요.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12만 5천 달러를 조만간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한 부분은 크게 4단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AI발 신용 위축으로 인해 지식 노동자 실직 등으로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을 야기시켰고, 이는 올해 비트코인의 최저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이 2분기에 해당하는 4월부터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의 25%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긴축이 실제 유동성에 미치는 타격은 미미한 반면 4월부터 시행된 은행 규제 완화인 ESLR이 1조 3천억 달러, 약 1917조 원의 거대한 대출 여력을 만들어내서 15%포인트가 추가 상승하면서 40%의 상승이 이 추세를 타서 연말까지 12만 5천 달러를 달성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올해 상승의 주요 이유는 ESLR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E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로서 대형 은행이 보유자산 대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은행들이 과도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SLR을 통해 은행들이 정부의 전쟁 자금을 마음껏 사들일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해 시중에 1.3조 달러의 새로운 돈이 풀리고 이 돈의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SLR 완화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을 부르기 때문에 공급량이 제한된 유일한 투자 수단인 비트코인은 달러 유동성을 흡수하는 가장 효율적인 희소자산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헤이즈의 이 예측이 무조건 맞을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SLR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것은 확실한 바, 이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가 관건일 뿐 클래리티 법안 등의 여러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코인 시장을 기분 좋게 기다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는데요. 조금 전 팀 드레이퍼 역시 비트코인 2016 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관련 대단히 의미 있는 언급을 했습니다. 팀 드레이퍼는 테슬라, 스페이스 X, 코인베이스, 스카이프 등의 초기 투자자로 시대를 앞서가는 안목을 증명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팀 드레이퍼는 지난 2014년 실크로드를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 경매에서 3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낙찰받은 것으로도 유명해졌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 2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표적인 비트코인 낙관론자로 알려져 있는 투자 실력자입니다. 드레이퍼는 법정 화폐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화폐의 필연적인 진화 단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레이퍼는 인류의 화폐는 정부 통제 하에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법정 화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쳐 결국 국경이 없고 발행량이 한정된 완벽한 통화 표준인 비트코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가올 시스템적 붕괴에 대비해 각 경제 주체 및 국가들이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비트코인 2016 행사를 통해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정부는 국가통화 주권 보호를 하기 위해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반드시 비축해야 하며 기업들은 자산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예비자금의 최소 5%에서 1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는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안전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현재의 화폐는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언제 급락할지 모르니까 비트코인으로 자산 가치를 보장받으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가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발행량이 결정되는 중앙은행 시스템 대신 수학적 알고리즘과 코드에 근거한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인데요. 은행 없이도 즉각적이고 저렴하게 가치를 전송하는 압도적인 효율성과 2100만 개라는 절대적 희소성을 가지는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드레이퍼가 언급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는 이미 월가 투자자들에게 완벽하게 전파되었고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글로벌 은행인 모건 스탠리에서조차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는 등 비트코인은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는 명확한 가치 저장 수단임이 매일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드린 팀 드레이퍼와 아서 헤이즈 모두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통해 오늘 언급된 주옥 같은 연설이었는데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내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볼 내용들이 확인되는 대로 잘 정리해서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